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사무장 병원 관련 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가 병원 운영과 개설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 씨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모 씨가 사무장 병원 운영에 가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던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난해 이슈가 됐던 최 씨의 불법 요양병원 의혹이 이제 최근에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게 됐는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좀 천천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사무장 병원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 사무장 병원은 이제 비의료인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속칭 바지 사정으로 앉혀두고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네네. 그 사무장 병원을 설립하게 되면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부정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기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으로 확장된 범죄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으로 정상 개설되지 않은 곳에서 청구한다라고 해서 이제 사기죄를 적용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금액이 굉장히 크고 포괄일죄로 묶이게 돼서 특경법, 그러니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사기죄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네, 계속 설명해 주시죠. 그 사안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주모 씨, 한모 씨 부부는 2012년 9월경에 파주시에서 의료법인을 설립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고인 최 씨 등을 동업자로 끌어들이기로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들은 이제 피고인 최 씨에게 병원 사업에 관한 2억 원의 투자를 제의하고 피고인 최 씨는 이를 승낙합니다. 네네. 그래서 최 씨는 의료법인 기본 재산인 건물 매수 계약의 매수인 지위에서 계약금의 일부인 2억 원을 지급을 하고요. 예예. 의료법인 명칭에 이름 한 글자를 넣었는데 승낙을 하고 고모 씨와 공동 이사장으로 이제 등재가 됩니다. 예, 이게 이제 공소장의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변호사님이 정리를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 최 씨는 의료법인 설립 허가서류에 날인을 하고 첫째 사위를 3개월간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도록 합니다. 예. 또 이제 주 씨의 요청으로 요양병원 운영자금 2억 2천만 원을 대여하고 네. 의료법인 소유 건물 일부 처분에 또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예. 그래서 결국에는 최 씨는 총 4억 2,800만 원을 투입해서 그중 4억 920만 원을 회수한 후에 2013년 6월경에 모든 관여를 마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2012년 9월 달에 시작을 해서 2013년 6월이면 1년이 채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의료법 위반 사건으로 사무장 병원 했을 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가 좀 드물긴 한데 나중에 어떤 부분이 좀 한번 의논을 좀 해볼게요. 예. 계속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검찰은 최 씨가 다른 주모 씨, 한모 씨 등과 공모를 해서 네. 의사 등이 아니면서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에 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 약 22억 9,42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법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이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재판부에서 1심하고 항소심 이렇게 아주 완전히 다른 결론으로 갔잖아요. 예. 어떻게 판단을 각각 재판부가 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2021년 7월 2일 1심에서는 최 씨에게 징역 3년에 법정 구속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예. 최 씨는 동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었지 요양건물 매수인이 된다는 사실은 몰랐다라고 예. 이제 주장을 했고요. 네네. 또 병원을 운영하는데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돈 빌려준 거고 병원 운영 관여 안 했다. 예. 예, 건물 매수인 되는 거 몰랐다. 이게 세 가지 주장이군요. 예. 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은 최 씨가 계약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또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했을 리가 없고 병원 운영에도 직접 관여해 보인다고 이제 판단한 것이죠. 예. 반면 2022년 1월 25일 날 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예. 이유를 살펴보면
최 씨의 동업자인 주 씨와 구 씨의 경우에는 요양병원 설립을 사전에 계획을 하고 수익을 5대5로 나눈다고 약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다는 얘기군요. 예. 수익에 대해서. 예. 네. 반면 최 씨는 이들과 동업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이들이 수익을 나눠 갖기로 했다는 사실도 이제 알지 못했습니다. 예. 또한 최 씨는 이 사건 계약 당일 계약 당사자가 누구이고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누구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체결 현장에 간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법정에서 재판부가 인정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초대 이사장의 이름을 올린 것도 최 씨가 이제 돈을 빌려준 것과 관련해서 담보 목적의 안정책이었다라는 최 씨의 주장도 항소심에서는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예.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 최 씨가 의료재단의 설립 등에 관여한 행위가 다른 공범들의 의료법인형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공모 가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서 예.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1심 판단도 보면은 지금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확정적으로 개입했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 뭐뭐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정황 증거적 판단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 해당되는 내용 판단할 때는 그런 정황만 가지고 인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있어서 적극 공모 가담한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이제 대립되게 된 건데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그 대법원에서도 이제 15일 날 최 씨가 예. 확정된 선행 사건의 공범들에 대한 공동 정범으로서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수긍했습니다. 네. 자, 사회 일각에서는 이제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해서 이거 결론이 좀 이상하다,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으신데요. 자, 이 사건의 무죄 판결에서 법적으로 짚어봐야 될 포인트는 뭘까요? 네, 본 사안의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형사재판에서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공동정범은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서 네. 뭐 총책, 관리책, 콜센터, 현금 수거책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를 결합해서 범죄를 실현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 형법 30조의 공동정범은 그 2인 이상이 공동해서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 그리고 또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합니다. 이거 공동가공의사, 그다음에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 어려운데 설명 보충적으로 해주실 거죠? 예,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네. 공동가공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예. 다른 사람의 이제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은 부족하고 예. 이제 서로 이제 각각 이제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해 이제 서로가 일체가 되어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제 범행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예. 그리고 기능적 행위 지배는 각각 지위나 역할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업무 분장을 하잖아요. 예. 범죄에 있어서도 이제 각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범행의 실행에 이제 본질적으로 기여했는지의 문제가 기능적 행위 지배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제 이를 종합한 공모관계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 하고요. 예.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이제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이 법리입니다. 자, 그러면 2심하고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최 씨가 공동정범으로는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안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앞선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네. 그 피고인 최 씨가 다른 공범들처럼 동업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예. 수익 분배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서 최 씨가 비의료인에 대한 의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법인을 개설하기를 공모하였다거나 최 씨가 범행에 대한 기여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기는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사무장 병원 사건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좀 해 주시죠. 예. 그 사무장 병원은 이제 철저히 파악을 해서 부당이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크거든요. 예. 부당이익은 반드시 회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네네. 단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뭐 그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과정이라든가 예. 그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나 지위가 있었는지 예. 또 의료기관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 억울하게 이제 이런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면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수사기관에 소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문필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